오늘은 뱃살 제로 다이어트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자인 메릴린 그랜빌은 영양치료학자인데요. 저자는 뱃살이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는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잘 먹고 스트레스 없이 뱃살을 빼는 올바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른 부위의 지방보다 특히 배 부위의 지방이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뱃살이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암, 고혈압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방이 특히 허리 부위에 축적되는 이유는 허리가 간과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간과 가까이 있어야 필요할 때 재빨리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고 최적의 방어 형태를 제공해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허리 비만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코티솔 호르몬은 식욕을 촉진하고 지방을 몸에 저장하며 뱃살을 만들도록 명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티솔 수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외 없이 상승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코티솔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간에 저장한 포도당을 방출하라는 신호가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포도당과 지방은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 분비되는데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 있거나 운전대를 잡고 있거나 분을 삭히고 있으면 지방과 설탕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배에 지방이 끼면 인슐린 저항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뱃살만 늘리지 않아도 당뇨병 환자들의 절반 이상은 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바퀴의 축이라면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그 축에서 퍼져나간 바퀴의 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 줄이기는 식습관을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몸에게 어떤 위협도 없다고 안심을 시키는 식습관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무게가 3배 더 나가기 때문에 지방이 빠져도 체중계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지방은 근육보다 부피가 5배나 크기 때문에 지방을 빼고 근육을 늘려야 비로소 아름다운 몸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뱃살 제로 다이어트는 단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영양, 보충제, 운동, 생활습관 4가지 요소를 동시에 실천함으로써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먹는 법부터 다시 고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0%는 먹는 계획에 치중하고 나머지 20%는 좋은 생활습관에 할애해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먹어야 할까요? 3시간마다 조금씩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굶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같은 생각을 멈추고 코티솔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늘리며 음식을 탐닉하거나 흥청망청 술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식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게 되는 것이지요. 뱃살을 빼기 위해 가능한 한 저녁 6시 이후에는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새끼 식사를 기본으로 하되 식사 시간과 식사 시간 사이에 가벼운 먹거리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뱃살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음식의 양을 줄여서 혈당 변화를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코티솔 분비량을 줄여줍니다. 식이섬유의 형태는 과일과 오트밀, 채소, 콩 등에 들어있는 수용성과 통곡류와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용성 2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인슐린을 통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 혈당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규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작용을 돕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3개월간 바람 피우는 날을 두면 좀 더 쉽게 목표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날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첫째 달에는 마지막 날 하루는 바람 피우는 날, 둘째 달은 2주일의 하루는 바람 피우는 날, 셋째 달은 일주일의 하루는 바람 피우는 날로 정하면 탈선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충제를 사려면 제값을 하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뱃살을 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일간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되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속보와 댄스, 수영, 조깅 등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의 목표는 약간 숨이 차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산소를 잘 공급받고 있으며 지방을 충분히 태우고 있다는 뜻으로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시속 6km로 걷기를 시작하면 1분 뒤의 속도를 6.5km로 그리고 1분 뒤의 속도를 시속 7km로 다시 1분 뒤 시속 7.5km로 1분 뒤 8km로 또다시 1분 뒤 8.5km로 속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1분 뒤에 시속 6km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분 뒤에 다시 시속 6.5km로 높이는 것이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분에서 30분간 4에서 6회 반복을 해야 합니다. 주 4에서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외에도 주 2에서 3회 30분씩 무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운동을 30분씩 1시간 내에 적절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에 3번만 잘 해낸다면 주말에는 30분간 걷는 정도의 시간만 내면 됩니다. 무산소 운동을 할 경우에는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고 복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쉴 때 근육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운동하기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이때 운동을 해야 몸이 지방을 잘 태우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한 다음에는 30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서 운동하면서 쓴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근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면 먼저 뱃살 바깥쪽 지방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안쪽 부위의 지방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 쪽 지방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 뱃살 제로 다이어트는 겨우 3개월짜리입니다.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종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이전의 습관을 깨고 새로운 바른 습관을 들이는 데는 10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뱃살이 저절로 빠지는 8가지 식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멈춰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 섭취량을 줄일 때마다 신진대사는 둔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며 몸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진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를 끝냈을 때 몸무게가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이른바 요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아니라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라. 근육은 대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그 자체를 에너지로 사용하고 지방을 태우는 것을 돕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습니다.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음식의 양이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음식의 열 효과라고 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열 효과가 각기 다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태웁니다. 즉 대사를 하는데 20% 정도의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먹느냐만큼이나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금씩 3시간마다 먹어라. 우리가 3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있으며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코티솔은 지방을 지키고 근육을 분해해 연료로 공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3시간마다 무언가 조금씩 먹도록 훈련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신진대사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주 먹으면 다음에 3가지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에너지를 회복할 것입니다. 단 것과 정제 탄수화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혈당이 정상화되며 기분도 안정될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뱃살을 줄이려면 아침 먹을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법 3번째, 느리게 소화되는 것으로 골라 먹어라.
신속하게 소화되는 음식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은 빨리 소화될수록 혈관에 더 빨리 도착하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반응도 더 커집니다. 불 위에 올려놓은 종이와 석탄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종이는 큰 불꽃을 내며 타지만 열은 그다지 많이 내지 않고 빨리 타버립니다. 열을 얻으려면 불 위에 더 많은 종이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반면 석탄은 열을 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오랫동안 열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석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정제된 음식은 종이와 같고 자연상태 음식은 석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탄수화물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당, 포도당, 우선당, 젖당, 메가당, 자당. 이름이 어떻든 이것들은 모두 당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하고 뱃살을 늘어나게 하는 것들이지요. 혈당을 통제하려면 과일 섭취량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질과 음식에 함유된 단백질과의 균형입니다. 뇌는 탄수화물로 움직입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우울해집니다. 몇 주 만에 탄수화물 섭취를 급격하게 줄이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갑상선 기능과 신진대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빨리 분해되는 탄수화물에서 천천히 분해되는 탄수화물로 바꿔 섭취해 보세요. 네 번째, 모든 음식에 단백질을 추가하라. 단백질은 25가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가운데 8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탄수화물에 추가하면 탄수화물의 분해가 느려집니다. 단백질은 소화 비율을 늦춰서 인슐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글루카곤은 인슐린처럼 췌장에서 생산되지만 인슐린과는 반대로 지방을 에너지로 쓰도록 부추겨 혈중 포도당을 늘립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먹도록 노력하십시오. 생선, 유기농, 달걀, 콕, 견과, 씨 등을 저자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줄여라. 우유에 들어있는 젖당인 락토스가 자궁암 발병률을 13%나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를 키울 때 항생제를 먹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항생제는 결국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대량 생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촉진된 우유도 많이 있습니다. 우유를 고온에서 살균하면 우유의 지방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곡물로 단백질을 보충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필수 지방을 먹어라. 지방을 줄여도 비만은 증가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지방이 당신을 살찌게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필수 지방산으로 불리는데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합니다. 필수 지방산은 소화에 걸리는 시간을 늦춰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게 만들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것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메커니즘이 빨리 작동하도록 하려면 오메가3를 보충제 형태로 3개월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섭취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많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꼭 편안한 자세로 먹는다. 반드시 앉아서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더라도 편안히 앉아 음식을 씹어 먹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어서 좋은 또 하나의 이점은 과식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야 충분히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천천히 먹으면 음식을 적게 먹게 되겠죠. 일곱 번째, 식사법. 음료도 따져보고 먹는다. 뱃살의 원인 카페인을 끊어라. 차와 커피는 몸무게, 특히 뱃살을 찌게 하는 요인입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코티솔 분비를 촉진하고 코티솔은 인슐린 분비를 촉발합니다. 계속해서 카페인이 우리 몸을
인슐린 저항 속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 포도당은 곧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에 저장되게 됩니다. 콜라에는 카페인과 인공 감미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초콜릿도 해롭습니다. 뱃살을 없애려고 한다면 몇 주 동안 알코올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소프트 드링크에는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드링크는 설탕이 효과적으로 액화되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따라서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도록 만들고 지방을 저장합니다. 물은 하루에 6잔 이상 마십시오. 정수기 물을 마실 경우 반드시 유해 성분을 걸러주되 미네랄을 지켜주는 압축 카본 필터 정수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8번째,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정말로 몸매를 바꾸고 싶으면 생활 양식 가운데 음식과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매일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즐겁고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만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의 음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제를 알아볼게요. 보충제는 왜 먹어야 할까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땅에서 재배된 식품만이 충분한 영양소를 함유합니다. 그러나 경작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많은 땅이 더 이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함유하지 못하고 있고 살충제와 화학물질도 식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감소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영양소를 빼앗깁니다.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 많은 주요 영양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먹는 음식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충제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미네랄 보충제로 크롬이 있습니다. 설탕 대사에 필요하며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속에 옮기도록 돕습니다. 크롬은 몸무게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탐식을 통제하고 허기를 줄이도록 돕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당의 균형을 주는 천연 진정제 마그네슘. 부신을 안정시키고 인슐린의 생산과 행동에 이바지함으로써 혈당의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간과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아연. 스트레스 호르몬과 인슐린, 송호르몬을 생산하고 간과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근육 생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진대사와 갑상선 기능을 돕는 보충제 망간. 그 외에도 몸매를 바꿔주는 필수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뱃살 빼기에 꼭 필요한 보충제로 비타민C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비타민 B군, 노화 방지와 항산화 효과를 주는 비타민 E, 그리고 빠진 뱃살을 유지해주는 보충제로 양질의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C, 오메가3, 비타민 B 복합 제제를 추가로 드시면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보충제로 필수 지방산, 코엔자임 Q10, 아미노산, 카르니틴을 추천합니다. 3개월 동안 식습관 변화, 보충제 섭취, 적절한 운동, 생활습관의 변화로 뱃살 제로에 도전하셔서 건강한 몸매, 건강한 삶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감사합니다.